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스카이 UTV의 최천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의 부동산 정책 외에 다른 이슈들, 정치나 경제나 복지, 이민 정책과 관련된 주요 뉴스를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4년 대선 캠페인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시간 방문. 이것은 이제 10월 18일자 AP이고요. 2024년 11월 5일이죠.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미시간주는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로 이 지역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계층과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지역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향방은 갈수록 오리무중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론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선 당일까지 누가 말실수를 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처나 현 정권의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미국 경제지표 상승에 대한 내용을 다룬 로이터의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술주와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가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가 넷플릭스의 강력한 실적 발표와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에서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 새로운 컨텐츠 라인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도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이 향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이터의 10월 17일자 기사인데요. 펜실베니아주 모샤논 밸리 처리센터에 수용된 이민자들이 뉴저지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가상법정 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이 센터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인 ICE가 사용하는 구금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이민자 구금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ICE의 정책은 이러한 가상 출석을 금지하고 있고,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법정 절차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대량 추방 계획 발표에 대한 기사입니다. 더 타임즈의 10월 15일자 기사이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이 재선에 당선이 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추방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말 그대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자신의 재선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국경 안전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대선 캠페인에서 이민 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결론적으로 급하지 않다. 로이터의 10월 18일자 기사인데,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향후 금리 정책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린 주요 소식들이 미국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